아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오늘도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최근 몇 달 동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인데요. 중국 동포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고충을 알리겠다며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긴급 출동 신고 번호를 상징하는 112를 따서 112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밤이죠.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 2명은 중국 동포들인데요. 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주의를 따르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치자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쯤으로 보였는데요. 이 사건의 동영상이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유포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여성 경찰이 제대로 업무 수행을 못한 것 아니냐며 여성 경찰 업무 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경찰은 여성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하였고 일 처리를 잘 했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사건 담당 2 경찰관은 피의자들의 폭행과 욕설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또 불필요한 논란까지 불거져서 공무원으로서의 사기 저하를 겪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게 구로동인데 왜 대림동과 무관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대림동 사건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들이 사실을 정확히 체크하지 않고 인터넷에 난 내용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대명사화되어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구로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왜 대림동이라고 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중국 동포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이고 또 중국 동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또 피의자들이 중국 동포이니까 사건을 담은 동영상에 대림동이라는 장소를 붙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초기 언론에 대림동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도되었을 때 대림지구대 측은 대림동이 아니라 구로동이다 정정해달라고 언론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로경찰서 측은 술 취한 손님이 돈을 내지 않아 신고된 사건이었다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계속해서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언급되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대림동은 영등포구에 속해 있죠. 네. 역시 중국 동포들이 밀집 거주해 사는 대표적인 곳인데 대림동이 영화 청년경찰 등으로 범죄의 서굴로 그려지면서 대림동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앞서 대림동 노상에서 30대 중국 동포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또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파 때문에 대림동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젠 대림동 하면 중국 동포가 떠오를 정도로 직거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중국 동포 이미지와도 연관이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구로구의 구로동에서 발생한 사건이 영등포구의 대림동으로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시고, 중국 동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 안타까운데,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관을 폭행을 하는 것, 이거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자, 다음 소식 들려주시죠. 네, 중국 동포들이 동포 밀집 거주 지역에서 범죄 예방에 앞장선다는 소식입니다.
시민이 나서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학원 폭력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도에 발족한 전국 단위의 사단법인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가 지난 6월 29일 서울 신길동에서 영등포구지회와 또 성남시 수정구지회 발대식을 200여 명의 회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이 두 지회는 중국 동포 출신 회원들의 주축이 되어서 결성된 것이어서 특별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29일 행사에는 그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그 강령낭도 또 지혜기 인수 인계식 등을 갖고 또 신임 지회장 취임사 또 중앙회장 김연사 그리고 내빈 축사에 이어서 임원 위촉식 등이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지회는 그 남명자 지회장이 임명됐는데요. 남명자 지회장은 흥룡강성 감옥사 출신으로 2004년도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성실히 한국 생활을 하면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그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지역 범죄 퇴치 예방 활동에 앞장을 서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 그 수정구지회 지회장은 신선영 씨가 지회장으로 이축이 됐는데요. 네. 역시 신선영 씨도 중국 동포 출신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연합회 이사장, 또 4.19 혁명 장학회 공동회장 등을 지내면서 한국 생활에서 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한국 범죄퇴치운동본부 그 윤태한 상임대표로부터 지혜기를 전달받은 남명자 신선영 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중앙에서 진행하는 범죄 예방 및 퇴치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또 지역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대림동, 또 신길동, 또 경기 성남의 그 수정구는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번 두 지회 결성으로 중국 동포 집거지를 중심으로 한 범죄 예방 활동 또 범죄 퇴치뿐만 아니라 한국 기초생활법 준수 캠페인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국내 한 의료봉사단이 지난 15년 동안 실시해왔던 중국 동포를 상대로 한 의료봉사를 마무리했다라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의료연합동아리 메디컬 소사이티 영문으로는 MS로 약자로서 MS 의료봉사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봉사단은 1964년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단은 지난 15년 동안 그 한중사랑교회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국 동포들을 위한 무료 검진과 약품 제공을 펼쳐왔는데요. 지난 6월에 총별회를 가졌습니다. 예. 다음은 이 고려인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한 러시아 학교가 국내 곳곳에서 설립되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떼꽃마을, 그 고려인 마을로 유명한 곳인데요. 네. 이곳에 있는 러시아 학교가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학교가 2015년 6월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노안의 러시아 학원으로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학교로 인정받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이제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 체제는 러시아 학교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처음 설립한 사람은 임명수 원장인데요. 한국인으로서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2년간 러시아 볼그라드 국립대학에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 고려인 동포들과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학교를 이곳 선부동에 세우게 된 배경은 2015년 봄 안산에서 우연히 만난 고려인 제자가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아이들이 언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갈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러시아어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연수 원장은 그 집도 선부동으로 옮기고 또 자녀들도 선부동에 있는 원일 초등학교로 전학까지 시킬 정도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요. 네. 처음에는 학생 수가 6명인데 지난 5년